현재 중국에서는 때 아닌 백신 소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중국 랴오닝성의 한 제약회사에서는 갑자기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총 2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요. 물론 얼마 전 세계 최대 바이오 공장이라 불리는 인도의 백신 공장에서 역시 폭발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기에 중국 공산당에서는 이번 폭발 사고를 그다지 대수롭지 않게 무마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백신 공장에서 발생한 이번 사고가 세계인들의 이목을 더 끌게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죠. 이곳이 바로 랴오닝성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랴오닝성의 한 마을에서는 수돗물에 라이터를 갖다 대기만 했을 뿐인데 불이 붙어버리는 현상이 보고되었습니다. 우리 집 수돗물은 불도 붙일 수 있다며 자신의 SNS에 자랑글을 올린 랴오닝성 판진시 다화구의 한 마을 주민에 의해 세간에 알려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맑아 보이던 물에 라이터를 갖다 대자 마치 기름에 불을 붙인 것처럼 활활 타오른 것인데요. 마을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이미 수년 전부터 100여 가구 이상의 집에 공급되는 물에서 이러한 현상은 지속되어 왔었다고 합니다. 마을 주민들은 공산당이 이 사실을 보고하였지만 공산당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국 포기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번에 랴오닝성의 제약회사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 역시 불 붙는 수돗물 사건과 같은 원인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아무래도 수돗물에 가연성 기체가 함유된 것 같다고 하는데 중국의 백신 공장에서 이를 제대로 정지하지 않아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죠. 사람의 몸에 직접 주입되는 백신이 생산되는 곳인데 이 정도 안전관리도 못하냐는 비판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에서는 현재 자국민들조차 중국산 백신을 믿을 수 없다며 돈이 있는 인민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화이자나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을 구하려는 추세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뒷돈을 주고서라도 정상적인 백신을 구하려는 중국의 부자들이 끝까지 안심할 수 없는 땅이 바로 야생의 대륙입니다. 얼마 전 중국 사법당국에서는 코로나19 가짜 백신을 유통한 범죄 조직을 검거했다 밝혔습니다. 이 일당은 가짜 백신을 판매함으로써 총 31억 원에 달하는 부당이익을 편취했는데요. 작년 8월부터 생리식염수로 만든 가짜 백신을 만들어 대륙 내는 물론이고 해외로 수출하기까지 했다고 하죠. 이 가짜 백신은 중국 부자들 사이에서 너무 인기가 많은 나머지 제조하는 데 필요한 생리식염수가 부족한 지경에 이르렀다 합니다. 그래서 그냥 수돗물을 떠다가 주사기에 담았는데 이 수돗물 주사를 맞은 한 중국인 부자는 역시 효능이 좋다. 주사를 맞았더니 몸이 아파오는 게 확실히 백신이 약효를 발휘하는 것 같다. 전 세계가 대륙의 과학기술력을 숭배하는 날이 머지않았다. 라며 감탄했다고 합니다. 중국의 수자원은 말 그대로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으로 유명합니다. 흔히 더러운 물 하면 떠오르는 인도의 겐지스 강과 용호 상박의 수준으로 대등하다고 하는데요. 오죽하면 요즘 한국의 커뮤니티에서는 중국은 7빛깔 무지개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라는 조롱글을 올릴 정도입니다. 우선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 중 하나인 황하는 1년 365일 탁한 수질로 항상 흑빛을 띠고 있습니다. 중국의 무지개강에서 옐로우를 담당하고 있죠. 총 길이 5,400여 킬로미터나 되는 강줄기가 그 어느 곳 차별되어 하는 일 없이 모두 누런 것을 지켜보면 중국의 공산주의는 이미 대자연이 간택한 대륙의 운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다음으로 중국의 경제성장을 상징하는 녹조강입니다. 무지개강에서 그린을 담당하고 있는 이 강들은 진하게 우러나온 선명한 녹색으로 어떻게 중국이 이렇게 단기간에 폭풍 성장을 할 수 있었는지 감동 스토리를 전해줍니다. 중국 산업 발전의 심장이 되었던 각지의 공장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녹색강의 유지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죠. 중국의 공장이 애쓰는 것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인부들이 뛰어들어 직접 강 표면을 어루만질 정도로 수질 관리에 애쓰고 있는 강도 있는데요. 코앞에 사람들이 거주하는 마을의 하천에서조차 중국은 아름답지만 시크한 풍경을 만들기 위해서 검은색 하천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검은색 하천이 있다면 응당 하얀색 하천도 있어야겠죠. 음양의 원리를 중시하는 중국이 흙과 백의 조화를 무시했을 리가 없습니다. 다음의 사진은 비행기 위에서 내려다본 풍경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구름이 낀 하늘을 담고 있는 듯한 이 사진은 백색 하천을 만들고자 했던 중국의 의지가 구현되어 있죠. 중국은 구름 낀 하늘뿐만 아니라 청명한 하늘도 강에 담았습니다. 하늘이 파란 건지 강이 파란 건지 도무지 알기 어려울 정도로 새파란 이 하천을 만들기 위해 중국의 공장에서는 수많은 화학 폐기물을
지금 이 순간에도 기꺼이 방류하고 있습니다. 요즘 중국이 한국의 한복이나 김치, 윤동주 시인, 피겨 여왕 김연아를 중국인으로 복속시키려 하는 것처럼 만물 중국 유래사를 상징하는 중국의 하천도 존재합니다. 세상의 모든 잡동사니가 다 담겨있는 듯한 이 하천은 손 내밀면 닿을 정도로 지척이 있는 경우가 많기에 대체 어떤 교육을 받으면 저렇게 무논리로 한국의 문화를 자기네 거라고 주장하는 걸까? 라는 한국인들의 의문을 명쾌하게 해결해주죠. 아침에 출근할 때에도 점심을 먹으러 외출을 했을 때에도 눈앞에 세상의 모든 쓰레기가 펼쳐져 있으니 그들은 당연히 중국이 세계를 품고 있다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빠지면 섭한 것이 있습니다. 중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색은 빨간색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몸속 곳곳에 있는 혈관도 선홍색을 띠고 있다는 이유로 붉은색을 선호합니다. 공산주의를 상징하는 색 역시 붉은색이기에 대륙의 컬렉션에서는 붉은 강이 결코 빠질 수 없는데요. 맹독성 황산 폐기물을 방류하는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대륙의 혈관, 중국 곳곳에 존재하는 강줄기를 붉은색으로 물들이려는 그들의 의지는 감탄을 자아냅니다. 다소 우스갯소리로 내용을 전개하긴 했지만 이 정도로 중국의 환경오염은 심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의 가장 큰 원인은 단연 중국인들의 책임감 부재일 텐데요. 자기들 땅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은 크게 관여할 바가 아니지만 문제는 이로 인해 주변국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피해를 입는 것은 한국이죠. 중국에서 시작된 강줄기는 전부 황해로 흘러들어오기 때문에 중국의 환경오염이 심각해질수록 한국의 자연환경에도 큰 악영향을 끼칩니다. 심지어 이들의 결여된 환경의식은 세계 곳곳에 수출되어 그들의 명성을 드높이고 있는데요. 국가 간의 여행이 자유롭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계 각국에서는 오직 중국인들을 향한 경고 표지판을 만들 정도였습니다. 스웨덴의 길거리에서는 중국인이 쭈그려 앉아 용변을 보는 듯한 픽토그램과 대변금지라는 한자가 적힌 경고 표지판이 쉽게 목격됩니다. 중국으로부터 오랜 기간 핍박을 받아왔던 홍콩에서도 심심하면 중국인들의 길거리 용변 금지라는 피켓 시위가 열릴 정도로 중국인들의 민폐는 심각했죠. 중국의 신화통신에서 조사한 설문에 따르면 63%의 중국인들은 상황에 따라 길거리의 용변을 보는 것은 허용될 수 있다 답변했습니다. 24%의 중국인들은 상황에 관계없이 무조건 괜찮다 답변했습니다. 무려 87%의 중국인들이 길거리 용변에 대해 관대한 입장을 보인 것이죠. 오직 11%의 중국인들만이 길거리 용변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는데요. 코로나19 사태가 끝나고 차츰 세계인들의 교류가 재활성화될 때 세계 각지에 쏟아져 들어올 중국인들에 대한 대비책을 구상하느라 전 세계는 때 아닌 골머리를 썩히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코로나 방역을 잘했다는 것이 결과로 증명됐습니다. OECD가 발표한 지난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에서 한국이 1위를 차지한 것은 모두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한국의 재정 적자 규모가 GDP의 4.2% 수준으로 선진국 중 최소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즉 한국 정부가 무리하게 돈을 뿌리지 않고도 코로나19에 선방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결과는 곧 주식시장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한국 증시의 시가총액 증가율이 G20 국가들 가운데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블룸버그가 지난달 30일 세계 주요 86개국 증시의 시가총액을 집계한 결과 102조 9,550억 달러로 전년 대비 18.4% 증가했습니다. 여기서 한국은 2조 982억 달러, 우리 돈으로 3,240조 원으로 1년 만에 45% 넘게 폭등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2배, 독일의 4배, 일본의 5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이죠. 한국이 이들 국가들보다 얼마나 코로나19에 잘 대응했는지가 숫자로 정확하게 증명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민 총소득은 3만 1,000달러로 하나로 3,37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G7 국가 중 하나인 이탈리아를 한국이 뛰어넘어섰습니다. 코로나19의 충격이 한국과 이탈리아 두 나라의 희비를 가른 것인데요. 지나치게 관광업에 의존하던 이탈리아 경제는 곤두박질 치는 가운데 수출과 제조업에 특화된 한국은 코로나19의 충격이 상대적으로 덜했습니다. 한국의 1인당 국민 총소득이 G7 국가를 넘어선 것이 현재 시점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것은 최근 미국에 이어 영국까지 한국을 G7 회의에 적극적으로 초청하며 한국을 포함시킨 G10이 탄생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점점 더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전 세계를 놀래키고 있는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셀트리온은 최근 세계에서 세 번째로 코로나19 치료제 허가 심사를 신청했습니다. 셀트리온의 치료제가 특별한 것은 코로나19 완치자의 혈액에서 항체를 지속적으로 채취할 필요 없이 유전자 재조합된 세포를 이용해 중화항체를 대량 생산한다는 점입니다. 미국에서도 혈장 치료제가 코로나19에 획기적인 효과를 보인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코로나19 완치자의 혈장에 수천만 원에 거래되는 현상까지 벌어졌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켄터 바이오코넥스가 코로나19 완치자의 혈액을 1ml 기준 최소 43만 원에서 최고 5천만 원에 판매했다. 인도의 한 업체는 완치자 혈액 샘플에 최고 6천만 원의 가격을 매겼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가격도 가격이지만 완치자가 헌혈을 하는 방식으로 혈장 치료제가 얻어지기 때문에 만들 수 있는 치료제의 양도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코로나19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들 중에서 자신이 감염자인 것을 떠벌리듯이 기관을 찾아가 자신의 피를 기부하는 이는 극히 드물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문제를 셀트리온이 한 번에 해결한 것이고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만들어 수천만 원대의 치료제를 감당할 수 없는 전 세계 코로나 환자들에게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의 지시로 지난해 9월부터 이미 셀트리온은 치료제 대량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즉 곧 식약처가 치료제 긴급 사용을 승인하는 즉시 현재 코로나19 치료 중엔 국내 환자 18,000여 명 모두가 빠르게 치료제를 투여받을 수 있어 세계 최초로 코로나 청정 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현재 한국의 코로나19 기업별 백신 선구매 현황을 보시면 아스트라제네카 4천만 회분을 포함해 총 5,600만 명분입니다. 한국인 100% 모두가 맞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올해 1분기 아스트라제네카를 시작으로 얀센과 모더나를 2분기에, 화이자를 3분기에, 올 여름부터 한국의 숨통이 트이기 시작하고 가을부터는 한국에서 마스크 없는 생활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올해 3분기까지 한국인 3,600만 명이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했는데 이는 구성원의 60% 이상이 면역 항체가 형성됐을 경우 집단 면역이 생기는 조건을 만족하는 수준입니다. 정은경 본부장은 2021년 2분기와 3분기 백신 물량이 상당하다. 정부의 계획은 적어도 2021년 3분기까지 우선 접종 대상자 접종을 완료하고 목표한 물량 확보, 인력 시설 등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을 비웃었던 일본, 한국 정부의 백신 구매 계획 발표 전 자신들은 1억 개가 넘는 백신을 구할 동안 한국은 단 하나의 백신도 구하지 못했다고 한국을 무시했던 일본은 현재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올해 가을이면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까지 제기되고 있는 한국과는 달리 일본은 2022년 4월쯤에나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전망입니다. 지지통신은 영국 의료조사업체인 에어피니티가 각국의 백신 확보 상황 등을 바탕으로 국민 대부분이 접종을 마친 뒤 집단 면역이 생겨 이전 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시점을 분석한 결과 일본은 2022년 4월에나 가능할 것이라 보도했습니다. 특히 일본은 고령자와 의료 종사자 등 감염 위험이 높은 사람들에게 백신이 보급되는 시점도 올해 10월이나 되어서야 가능할 것이라 영국의 조사업체는 말했습니다. 일본의 상황이 이렇게 최악으로 치닫다 보니 돈 많은 일본인들은 충격적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부유층 인사들이 중국산 미승인 코로나19 백신을 은밀하게 막고 있다는 것인데요. 마이니치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제약업체 시노팜이 제조한 것으로 알려진 코로나19 백신을 중국 공산당 간부와 가까운 중국인 컨설턴트가 들여와 접종을 희망하는 일본 대기업 경영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이니치는 도쿄도 지요다에 있는 이 중국인의 사무실을 방문해 중국산 백신을 맞은 일본인 명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명단에는 남녀 18명의 이름과 기업명 등이 기록돼 있었다. 이들은 모두 금융회사, 전자제품 생산업체, IT 기업 등 일본을 대표하는 15개 기업의 CEO와 그들의 가족과 지인들이었다 보도했습니다. 이 중국산 백신은 아직 일본에서 승인되지 않았을 뿐더러 한국 정부는 중국산 백신을 백신 구매 목록에서 아예 배제시켜버렸습니다. 중국산 백신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신뢰도가 너무나 낮은 데다가 미국과 영국산 백신에 비해 개발 과정 및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시노팜은 자사의 코로나19 백신의 예방 효과가 79.34%, 2회분을 접종받은 참가자들에게서 99.52%의 비율로 항체가 형성됐다고 밝혔지만 임상시험 참가자 수 등 중요한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들의 최고 경영자들과 심지어 스가 총리의 최측근들조차 중국의 시노팜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었습니다. 지난해 11월과 12월에 두 차례에 걸쳐 아내와 함께 중국산 백신을 맞은 일본 금융회사 사장은 코로나에 감염되는 것은 자기 관리의 허술함을 드러내는 것으로 기업 경영자로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황당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여기서 일본 국민들을 더 분노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바로 스가 총리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일일 신규 확진자 4,000명을 넘어서며 최악의 3차 코로나 팬데믹을 겪고 있는 일본.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옆나라 한국보다 무려 8개월이나 코로나19 집단 면역 형성 시기가 늦어질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의 머릿속에는 일본 국민의 안전이 아니라 온통 도쿄올림픽뿐이었습니다. 스가 총리는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고 경제 상황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일본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 인류가 코로나19와 싸워 이겼다는 증거로서 도쿄올림픽을 개최하도록 하겠다. 2021년 도쿄올림픽을 위해 단단히 준비하겠다. 전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